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요즘에 자덕들 사이에서 MCT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MCT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는데, 지금 유독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이번에는 아마 진짜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MCT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전거 선수들을 보면 엘리트 선수가 있고 아마추어 선수가 있죠. 엘리트 선수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이클 부에 들어가서 대학에서도 사이클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졸업을 해서 이렇게 선수 생활까지 하는 이런 선수들을 엘리트 선수들이라고 하죠. 이 사이클뿐만 아니라 뭐 많은 체육인들이 이제 이런 코스를 밟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동호인들이죠. 뭐 전공을 하거나 뭐 운동부에서 운동을 했던 그런 선수가 아니고 저희처럼 그냥 일반적인 취미 생활로 하던 아마추어들이 대한사이클연맹에 선수 등록을 하고 선수 생활하는, 그 리그에 참가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는 그런 선수들을 그 마스터즈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즈 사이클링 투어의 약자인 MCT라고 해서 MCT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들처럼 그 출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선수냐? 그건 아니고요. 엘리트 선수들은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실업팀에 들어가서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선수 생활을 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있고, 이제 실업팀 선수들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MCT 선수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동호회처럼 그냥 자기네들끼리 팀을 만들어요. 우리 그냥 뭐 유명한 팀들 많이 있잖아요. 뭐 브레이브라든지 뭐 와츠 사이클링이라든지 말로야라든지 뭐 이런 팀들 많잖아요. 이런 팀들이 이제 MCT 팀을 만들어서 MCT 리그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가할 때는 반드시 대한사이클연맹에 선수 등록을 하고 팀 등록을 해야 돼요. 저희들처럼 저희가 뭐 그냥 뭐 저수령 그란폰도 참가하듯이 그냥 야 우리끼리 유니폼 맞춰서 나가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식 리그입니다. 그래서 대한사이클연맹에서 엘리트 선수들의 대회나 리그도 운영을 하지만 이 MCT에 대한 그 리그나 대회 운영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사이클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MCT들 마스터즈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팀이랑 선수들 등록된 거, 뭐 그다음에 경기 결과, 순위 막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MCT인데 이 MCT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자, 이 얘기를 처음에 제가 듣게 된 거는 당연히 이 MCT 선수들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MCT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왜 없어지냐?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다. 그런데 MCT를 없애고 엘리트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좀 알아봐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연맹 쪽이나 이런 곳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 건너서 이래저래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사이클 연맹에서 나온 오피셜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건너 이제 소개를 받아서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는 카더라 통신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CT 선수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일 처음 이제 알아본 게, 좀 업계에서 좀 오래 이 일을 했던 좀 그 관계자분한테 물어봤어요. 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원이라고 하죠. 이제 민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민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MCT 대회를 하면 그 동네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나? 막 길 통제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걸 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MCT 선수들이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경기 운영 왜 이렇게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상이 되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MCT를 아마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 쪽으로 얘기가 이제 들어간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구나, 민원을 넣게 되면 우리 또 이 공공기관들이 또 민원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민원을 받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너무 그 민원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냥 그거를 원천적으로 그냥 봉쇄하는, 없애버려,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돼버린 그 수순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엘리트 선수들은 연봉도 받고, 그 다음에 팀의 재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협찬이나 스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경기가 끝난 다음에 뭐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장비 어떤 교체가 필요하다거나 사고가 나서 뭐 이렇게 장비가 망가졌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MCT들은 이제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뭐 보험을 요청을 한다거나 좀 보상을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이제 그런 민원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잘한 사고들, 뭐 가벼운 낙차해서 뭐 좀 까지고 뭐 좀 뭐 골절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이제 사망 사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장애를 입게 되는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보험 처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막 소송까지 가게 되고 막 이제 그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 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차례. 그러니까 이제 연맹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이제 싫으니까 이게 굳이 이 동호인들 요 마스터즈 MCT 하지 말고 그냥 요 조용히 말 잘 듣는 엘리트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그 MCT를 이제 오래 해봤던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 이 연맹이 잘못했네. 전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연맹이 그 전형적인 그거구나. 이 사이클 씬을 이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동호인 저변 확대가 필요하고 이 동호인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엘리트 자기네들 하던 그 엘리트 선수들이 아마 그 연맹에도 들어가고 협회도 들어가고 막 그랬을 테니까 막 그렇게 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연맹 이놈들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연맹 쪽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 MCT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냐? 그다음 두 번째, MC터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왜 MCT를 싫어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맹에서는 MCT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피셜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건너들은 카더라 통신이에요. 이 없앨 수가 없고 MCT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맹도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엘리트 선수 운영하는 것도 안 돼요. 엘리트 선수 운영도 못해. 그래서 이 엘리트 선수들이 뭐 해외 대회도 좀 출전하고 뭐 해외에 나가서 막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뭐 국내 대회, 뭐 여기 동네에서 하는 뭐 이런 대회들밖에 뭐 지원을 못 해주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전에 우리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 그 성장기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 선수들 그 코치나 국가대표 선수인데 심지어 막 이런 것도 제대로 지원 못해서 사비로 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 연맹도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MCT는 어쨌든 이 리그가 운영되려면 선수들이 우리 동호인 선수들이 돈을 내고 참가하거든요. 참가할 때 대회가 일 때도 우리가 그란폰도 참가하듯이 참가비 내고 참가하고, 그다음에 선수 등록할 때도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돈이라도 있으니까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이 아쉬운 이 연맹이 MCT를 없애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MCT 대회는요 몇 초 컷이에요. 그래서 접수령이라는 게 사실은 이 그란폰도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 MCT 쪽에서 처음 나온 얘기예요. MCT는 대회 참가하려면 진짜 광클 해야 되는 정도로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니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그렇게 수익이 나오는 이 사업인데 이거를 싫어하고 없애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MCT가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됐다, 아닐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MCT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둘이 좀 뭔가 오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MCT 쪽은 자기네들은 싫어하고 엘리트만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 MCT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들한테까지 그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트 선수 할 때 그냥 우리도 같이 경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마라톤에서 그 엘리트 선수들하고 같은 날 같은 코스로 대회를 하죠. 그러면 물론 이제 따로 나눠가지고 엘리트 선수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즈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그 엘리트 쪽에서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왜 거절해? 그냥 하면 되지? 그랬더니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허구 헛날 나오는 그 주제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MCT 선수들이 엘리트보다 더 잘 탈까봐 같이 붙여놓고 타면은 그 성적이 그렇게 막 비교가 될까봐 엘리트 쪽에서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MCT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돼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MCT 선수들은 또 엘리트 선수들한테 또 그런 불똥이 가고 엘리트 선수들은 이렇게 또 막 문매를 맞게 되고 막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모든 MCT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엘리트 선수나 뭐 감독 뭐 이런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부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쪽에다 이거 물어봤어요. 마스터즈랑 같이 할 때 그런 부담이 혹시 있냐? 그래서 싫어하는 거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감독 쪽이나 뭐 이 팀에서 동호인하고 같이 경기를 하거나 뭐 같이 라이딩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대요. 근데 그게 뭐 실력이 뽀록 날까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위험할까봐. 그 엘리트 쪽은 아무래도 선수들의 그 몸 컨디션이 팀의 어떤 성적과 이어지는 자산인데 낙차라도 하거나 해서 부상당하면 이제 팀 스케줄에 큰 문제가 되니까 그 감독이나 뭐 이 코칭 스태프 쪽에서 웬만하면 동호인들하고 그렇게 놀듯이 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부 좀 보수적인 그 코칭 스태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했었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팀의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 팀의 어떤 그 코칭 스태프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그런 지시사항이 나오거나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엘리트 선수들이 동호인들하고 많이 타죠. 뭐 윤재빈 선수도 뭐 국가대표인데도 뭐 동호인 선수들하고도 많이 라이딩하고 이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하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MCT에 출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런 과거의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나와서 조금만 더 해보자면 엘리트 선수들이 동호인하고 격차가 이제 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육상에서 많이 좀 얘기가 나왔죠. 동호인 최상급 선수가 엘리트 선수를 막 이렇게 앞지르는 경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엘리트들 문제 아니냐. 돈 받고 뛰면서 왜 그거밖에 못하냐. 막 이제 이런 비난이 일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 축구, 야구처럼 이제 인기 스포츠인 경우에 프로팀에 입단해서 뭐 진짜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꼭 프로가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아카데미를 하거나 뭐 이런 많잖아요. 축구, 야구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비인기 종목들 뭐 육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클이라든지 그 국가대표 정도 되는 선수들만 연봉이 좀 되지 일반적인 선수들은 사실 굉장히 박봉이에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게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40대가 돼도 연봉이 괜찮죠. 오히려 30대 때보다 더 높죠. 그리고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내려가는 그런 수순인데 선수들은 30대 넘어가면 이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수들도 국가대표까지 갔던 선수들도 보통 한 30대 되면 이제 실업팀에서 이제 은퇴 수순을 밟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은퇴하고 나면 뭐 하냐? 젊을 때 동년배에 비해서는 돈을 좀 버는 편이지만 그게 너무 빨리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팽팽히 놀기에는 수익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 자본금 모은 걸로 뭐 이제 아카데미도 하고 샵도 차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한다든지 내가 그 선수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제 내 선수 생활이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끝나고 뭘 해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하지 이 몇 년 안 남은 이거를 막 더 훈련을 하고 몸을 깎아서 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내 선배가 뭐 박지성이 있고 손흥민이 있는 그런 스포츠 분야도 아니고 진짜 내가 그 망망대해를 뚫고 가서 막 해외에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내 사비를 해서 막 김연아 같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뭐 저는 솔직히 그런 정도의 정신력이 아니라 그런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 쪽을 그렇게 성적을 못 내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러니
이 MCT 최상급, 그러니까 동호인 최상급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랑 비교했을 때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넘사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중간쯤이나 아니면 하위권 그룹들을 따라잡는 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MCT가 없어지는 이 주제로 다시 넘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이 MCT를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없앨 거냐 결정권자는 연맹인 거예요. 왜냐면 대한사이클연맹에서 이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MCT를 없애려면 그들이 없애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CT를 없애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다시 다른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 MCT를 연맹에서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데 왜 MCT를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드디어 그 근원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연맹에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최근에 있었던 뚜르드 경남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뚜르드 경남이라고 하는 그 대회가 있어요. 이 뚜르드 경남 대회는 저도 사실 그 시스템을 잘 몰라요. 여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누군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선수들이 뚜르드 경남에 출전할 수 있는지 이거 잘은 모르는데 그냥 얼핏 듣기로 여기가 일종의 왕중왕전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MCT 리그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한 해 동안. 그래서 뭐 어디 대회, 어디 상주 대회, 뭐 어디 대회 뭐 이렇게 하면서 포인트들을 쌓죠. 그러면 그 포인트들 를 가지고 뭐 이제 상위권 선수들이 뭐 출전할 수 있나 뭐 자격이 좀 주어지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뚜르드 경남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MCT 선수들이 경주를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더더마가 해설을 했었잖아요. 방송으로 막 중계도 해주고 해설도 해주고 그리고 선수들도 거기 막 이제 왕중왕전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딱 스테이지 몇 해가지고 그렇게 모이는데 그 대회에서 이틀 참가, 3일 참가에 17명이 낙차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다치는 선수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막 하겠죠. 그런 중요한 경기, 왕중왕전에 어렵게 한 해의 어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출전을 한 건데 거기서 그렇게 사고가 나면서 뒤엉켜가지고 뭐 성적이 막 빠그러지고 몸도 다치고 장비도 빠개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민원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대회를 열었던 그 지자체, 경남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 경남에서는 대회를 열었어. 엘리트 선수들 대회야 뭐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엘리트 선수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이 동호인 대회를 열었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막 민원이 빗발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냥 일반 그란폰도처럼 막 2,000명, 3,000명씩 와가지고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 경기도 살고 뭐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이거는 뭐 몇 명 안 되는 선수들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관광 효과가 있는 거나 뭐 아니면 경기 뭐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이 대회 열었다가 막 사고 나고 막 민원만 쌓이고 이러니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트만 해라.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SSC웍스랑 만들었던 대회 영상 있죠. 거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민원이 많아지면 지자체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 한다.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쌓이면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는 건 그 이상의 어떤 그 이득이 있으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대규모 대회는 그만큼 수익이 크고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거기 사람이 그만큼 모이면 뭐 홍보 효과와 그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고가 좀 있더라도 민원이 좀 있더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페셜 경기는 뚜르드 경남에 있었던 그 MCT 경기를 스페셜 경기라고 해요. 그 스페셜 경기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동호인들 모여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대회 자체를 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야. 연맹에서도 그 지자체에서 열고 싶지 않아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연맹이 뭐 되게 그렇게 뭐 힘이 있거나 막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스페셜 경기처럼 그렇게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경기들 그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싫어하는 뭐 운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뭐 거기서 싫다는데 어떡해. 뭐 그런 데는 이제 빼버리거나 뭐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CT가 없어지는 건 아마도 아닐 거다. 대신 축소된다라는 얘기는 그런 일부 좀 지자체들에서 이 MCT 대회를 원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마 좀 축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요. 연맹과 이 MCT와의 관계. 연맹은 MCT를 싫어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연맹이 막 MCT 싫어하고 엘리트만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 MCT, 그러니까 동호인들, 우리 동호인들이 또 엘리트 선수들하고 막 격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적이 아니야. 우리는 사실 한편이란 말이야.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엘리트가 점점 커지고 엘리트들의 지원도 늘어나고 엘리트 선수들의 어떤 지원이 늘어나야 엘리트 선수들의 실력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게 돼야 선순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동호인이나 이쪽 시장도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괜한 오해가 쌓이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많은 문제가 이제 야기됐던 그 시발점. 거기는 어디냐면 이 민원이에요, 민원. 이제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우리 그냥 병원에 들어 누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대회에서도 뭔가 사고가 나거나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강하게 민원을 넣고 그래야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MCT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그란폰도도 그렇고 뭐 마라톤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선을 넘는 욕설, 그다음에 막 하루에 막 10통씩 전화해서 민원 넣고 막 게시판 도배하고 이 기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막 악질로 몰아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MCT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일반 동호인들이 있어요. 저 같은 일반 동호인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MCT 그놈들 맨날 막 빠르게 타고 위험하게 타고 그거 없애버려.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취미 생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대강 놀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MCT는 정말 건강한 문화고 결국은 우리가 이 엘리트 시스템이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점점 이게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이 엘리트라는 시스템은 이제 강제로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집어넣어서 이 스포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이 아마추어 마스터즈를 통한 이제 선수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건강한 이 마스터즈 동호인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도한 민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 협회나 아니면 운영사나 이런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도 이 막 진상짓을 피우는 사람을 막 해결해주고 그냥 젠틀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순서대로 젠틀하게 순서대로 기다린 사람들 어떤 민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주고 이렇게 진상짓 부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 먼저 해결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결국은 양쪽 다 이 같이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뭐가 없어지고 뭐 금지되고 막히고 이런 것보다는 더 확대되고 더 지원이 늘어나고 뭐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게 좋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전부 다 카더라 통신입니다. 어느 하나 오피셜리한 내용은 없고요. 전부 다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의견도 밑에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시즌이 끝나가는 겨울에 유유자덕 카더라 통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